마님, 오늘은 굵은 옷을 입으셨군요. 눈이 멀었다며.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린 추운 밤, 산기슭 끝자락에 자리한 외딴 별채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곳엔 과부가 된 마님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셨는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지 벌써 9해가 지나도록 검은 치마 저고리만 입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군요. 마님은 깜짝 놀라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는 제삿날 오라비가 찾아오는 것 말고는 아무도 이 집을 찾지 않았거든요. 누구시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길 잃은 나그네 옵니다.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은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과부가 된 뒤로 남정네 그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눈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지만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눈이 멀었소이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마님께서도 걱정하실 것 없을 것이옵니다. 다만 몸은 튼튼하오니 허들의 실은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소이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눈이 멀었다니 그렇다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해코지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혼자 사는 이 별채에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채에서 지내시오. 마님이 말했습니다. 빨래와 물 깃기, 장작 패기 같은 일을 맡아주신다면 밥과 잠자리는 제공하겠소이다. 이렇게 해서 젊은 머슴이 별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물어보니 장쇠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답했지요. 마님은 그를 사랑채에 자리 잡게 해주었는데 신기한 것은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얇은 벽 하나만 있어서 서로의 기척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장쇠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는 하지만 손끝으로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지요. 물을 길 때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장작을 팰 때도 정확히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장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자신의 속고 매듭을 풀어놓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바느질거리를 들고 나와 사랑채 마루 앞에 앉아서 허리끈을 꿰매곤 했습니다. 마님, 무엇을 바느질하고 계시옵니까? 장쇠가 물었습니다. 별것 아니오. 그저 속곳의 매듭이 자꾸 풀어져서 고치고 있을 뿐이오.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장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늘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마님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그런 장쇠를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장쇠가 빨래를 널러 나올 때면 일부러 붉은 속적삼을 꺼내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치마폭을 살짝 걷어 올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장쇠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저 공손히 인사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님이 마루에 앉아 붉은 실로 속곳을 꿰매고 있는데 장쇠가 따뜻한 술을 데워서 가져왔습니다. 마님, 추운 날씨에 바느질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옵니다. 이 술이나 한 잔 드시옵소서. 마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장쇠가 두 눈을 감은 채로 정확히 자신을 향해 술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마음속에 묘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부터 마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혼자 누워서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지요. 내가 미쳤나 보다. 눈먼 머슴한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봐도 장쇠를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님은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자신의 속적삼을 뜯어놓고는 그것을 바느질하며 장쇠가 있는 사랑채 마루 앞에 앉곤 했지요. 붉은 명주실로 술을 놓기도 하고 때로는 하얀 모시실로 섬세한 무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장쇠야, 마님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마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눈이 멀었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장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지요. 그러하옵니다, 마님. 조인의 눈에는 밤과 낮도 구별이 되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마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쇠가 물을 길어올 때 우물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도, 빨래를 넣을 때 줄의 높이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모두 신기했거든요. 게다가 자신이 바느질할 때면 어김없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또한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장쇠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파란 명주천으로 속옷을 지어 입고는 사랑채 안마루에 나가 앉았지요. 그리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바느질거리를 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이렇게 맑은 날에는 붉은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장쇠가 장작을 패던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붉은 옷을 입지 않으셨군요.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단 말이냐? 문이 멀었다며? 장쇠는 당황한 듯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냄새로 아는 것이옵니다. 마님께서 붉은 천을 입으실 때는 향이 달랐소이다. 향이 달랐다고? 붉은 천에는 붉은 꽃의 향이 스며 있고 파란 천에는 하늘의 향이 스며 있사옵니다. 조인이 눈이 멀었기에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진 것 같사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장쇠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날 밤 마님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쇠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온갖 상상에 빠져들었지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볼을 스치는 것 같고 그의 목소리가 달콤한 꿀처럼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장쇠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화솜을 뜯을 때는 일부러 그의 곁에 가서 앉았고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그와 어깨가 닿도록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럴 때마다 장쇠는 몸을 움츠리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님이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장쇠가 나무를 하러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게에 가득 진 나무를 내려놓더니 마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마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신가 보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붉은 꽃향기가 유난히 지나옵니다. 마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입은 옷의 색깔을 맞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마님은 용기를 내어 장쇠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장쇠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 술이나 한잔하거라. 고맙습니다, 마님.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어딘가에서 벌레들의 합창이 들려왔지요. 마님은 장쇠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감긴 눈꺼풀 아래로 긴 속눈썹이 드려져 있고 코는 오뚝했으며 입술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붉었습니다. 장쇠야,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마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은 소인에게는 너무 높은 분이십니다. 감히 어떤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그게 아니라 마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자신의 마음을 직접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장쇠가 고개를 들더니 마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살짝 떠지는 것 같았지만 워낙 어둠 속이라 마님도 확실히 볼 수는 없었지요. 마님, 장쇠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조인이 정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님의 마음은 그날 밤 이후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조인이 정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님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별채에 사는 과부 마님 말이야. 아, 그 젊은 머슴과 함께 사는? 그런데 그 머슴이 눈이 멀었다면서 마님보다 더 눈치가 빠르다지 뭐야.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밤마다 빨래를 다시 적신다더라. 그것도 붉은 치마만 골라서 말이야. 안악들의 수근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도 별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장쇠와 마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깔깔거리곤 했지요. 과부 마님이 눈먼 머슴이랑 무슨 일을 꾸미고 있대. 정말? 어떤 일인데? 몰라. 어른들이 수군수군거리기만 해. 이런 소문들이 마침내 마님의 오라비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수령의 종친이었던 이상규는 체면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지요. 그는 분노에 차서 곧바로 별채로 달려왔습니다. 이거사. 오라비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과부 체면의 머슴과 무슨 짓거리냐? 마님은 깜짝 놀라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오라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오라버님,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이냐고? 온 동네가 다 아는 이야기를 모르는 척하느냐? 오라비가 곤장을 들고 사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불안당아, 어디 있느냐? 장쇠가 나무를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곧장 오라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조인이 잘못하였습니다. 잘못했다고? 과부 집에 들어와서 무슨 못된 짓을 꾸몄는지 똑똑히 말해보거라. 장쇠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조인은 그저 마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은 적은 없사옵니다. 거짓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오라비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낮으로 마님과 붙어 다니며 무슨 짓을 했는지. 오라버님, 그만하세요. 마님이 달려와서 오라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그를 머물게 한 것입니다. 내가 머물게 했다고? 그럼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이미 장쇠에게 향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비는 마님의 침묵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을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 머슴을 내쫓아라. 안 됩니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장쇠는 제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과부가 무슨 남정네가 필요하단 말이냐? 그때 장쇠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쇠야, 너까지. 소인이 있는 한마님께 누가 될 뿐입니다. 장쇠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장쇠는 말없이 사랑채로 들어가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한 보따리 하나와 낡은 갓 하나가 전부였지요. 마님은 그런 장쇠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쇠야, 정말 가야만 하느냐? 장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지요.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작정이냐? 산 너머 토굴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지낼 생각입니다. 마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라비 앞에서 올 수는 없었지요. 장쇠가 보따리를 메고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마님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장쇠야. 장쇠가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두 눈은 감고 있었지만 정확히 마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눈이 멀었다고 속은 안 보이는 줄 아셨습니까? 장쇠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님은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비가 뭐라고 타이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그날 밤 마님은 혼자 남은 별채에서 붉은 속적삼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장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눈이 멀었다고 속은 안 보이는 줄 아셨습니까? 며칠이 지났지만 마님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쇠 없는 별채는 너무도 적막했고 그가 해주던 일들을 혼자서 해내기도 벅찼지요. 무엇보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은은한 채취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장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말했던 산 너머 토굴을 찾아서 말이지요. 눈이 녹기 시작한 산길을 따라 오르며 마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쇠야, 장쇠야.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마님은 더욱 조급해졌지요. 이대로 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나무를 깎는 소리가 들려왔군요. 마님은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작은 토굴을 발견했습니다. 토굴 입구에는 장쇠가 앉아 있었지요. 장쇠야. 장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 눈은 감고 있었지만 마님의 목소리를 듣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이런 곳까지? 너를 찾으러 왔다. 마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장쇠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인형은 마님을 닮은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섬세하게 조각된 얼굴과 우아한 자세가 마님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마님, 돌아가십시오. 싫다. 나는 여기서 너와 함께 살겠다. 장쇠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 제가 왜 눈먼 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먼 척이라니, 그럼 너는 정말로 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장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관군이었습니다. 장쇠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변방에서 오랑캐들과 싸우다가 눈을 다쳤지만 완전히 실명한 것은 아니었지요. 흐릿하게나마 볼 수는 있었습니다. 마님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님의 별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지요. 장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이 날 보고 미소 지었을 때 그 순간을 오래 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마님께서 저를 경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눈먼 척을 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쇠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하게 웃었지요.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마님을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버릴까요? 며칠 전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쇠가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마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내가 내 옷 색깔을 맞춘 것도? 처음에는 정말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님의 붉은 치마 저고리도 파란 명주 속옷도 모두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장쇠가 마님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헛공중을 짚을 뿐이었습니다. 마님이 어디 계신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쇠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지요.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장쇠의 손가락이 마님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지요. 마님, 저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마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드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랑을.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장쇠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기만 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토굴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장쇠가 깎아놓은 나무 인형들이 촛불에 비춰져 환상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지요. 마님은 그 인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모습을 조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인형들을 언제 만들었느냐? 마님과 함께 지내던 매일 밤 기억에 의존해서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쇠는 이렇게 깊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토굴에서의 하룻밤은 마님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장쇠와 함께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지요. 장쇠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좋았습니다.
장쇠가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새의 깃털까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궁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뜻을 두었습니다. 마님은 그의 옆에 바짝 다가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화살이 제 눈을 스쳤습니다. 다행히 두 눈 모두 잃지는 않았지만 시야가 흐려졌지요. 더 이상 활을 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향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진 후였지요. 장쇠가 마님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그러던 중에 마님의 별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마님을 보았을 때 마치 꿈속의 선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처음 장쇠를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마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을 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비록 눈먼 머슴이라는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장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지요. 마님은 너무 고귀한 분이십니다. 저 같은 떠돌이가 감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차라리 눈먼 머슴으로 지내면서 마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장쇠를 향한 마음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장쇠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니. 바보 같은 사람. 마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했는데. 장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이 저를? 그렇다. 처음 만난 날부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마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속옷을 고치며 내 앞에 앉곤 했던 것이다. 장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마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장쇠는 마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장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마님, 저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님을 지켜드릴 수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님은 장쇠의 두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여기 내 마음을 느껴보거라. 장쇠는 마님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고 힘차게 뛰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지요. 마님,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여기서든 어디서든. 하지만 장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마님은 귀한 몸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지낼 수는 없어요. 누추하다니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궁궐 같을 것이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장쇠를 끌어안았습니다. 장쇠 역시 마님을 꼭 껴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지요. 마님,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토굴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음 날 새벽, 마님은 장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채로 돌아가겠다. 하지만 너도 함께 가야 한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의 오라비께서. 오라비는 내가 설득하겠다. 마님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 장쇠는 마님의 의지가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 마님은 토굴에 있던 나무 인형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자신을 닮은 그 인형이 장쇠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별채로 돌아온 마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비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장쇠의 짐을 모두 치우고 있었거든요. 차량채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장쇠가 쓰던 도구들이 내다 버려져 있었지요. 오라버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어디 갔었는지는 묻지 않겠다. 오라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라.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새로운 혼처를 알아봤다.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처라니요? 김진사댁 둘째 아들이다.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인품이 후덕하고 재산도 넉넉하다. 과부인 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인연이다. 안 됩니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라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설마 그 머슴을 말하는 것이냐?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쇠를 사랑합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오라비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머슴을 사랑한다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신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음이라고? 오라비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집안의 명예와 체면이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오라비에게 애원했습니다. 오라버님,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로 장쇠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집어치워라. 오라비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것을 안채에 가둬둬라. 혼인 날까지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인들이 마님을 끌고 가려 하자 마님이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님은 결국 안채에 갇히고 말았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마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며 장쇠를 그리워했지요. 손에는 토굴에서 가져온 나무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장쇠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마님은 인형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인형의 섬세한 조각 솜씨를 보면 장쇠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마님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토굴에는 장쇠가 없었습니다. 대신 바위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마님께서 오실 줄 알고 이 글을 남깁니다. 마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어서 멀리 떠납니다. 마님의 행복을 빕니다. 장쇠. 마님은 그 쪽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장쇠가 정말로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안 돼. 안 된다고. 마님은 울면서 토굴 곳곳을 뒤졌습니다. 혹시 장쇠가 숨어 있거나 다른 단서라도 남겨놨을까 해서였지요. 그런데 토굴 깊숙한 곳에서 나무 인형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 인형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웃던 날 내 눈이 멀었소. 마님은 그 글귀를 읽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쇠가 자신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 바로 그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이었다는 뜻일까요? 마님은 그 인형을 꼭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토굴 밖에서는 바람이 슬프게 울어댔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붉은 속치마를 벗어서 인형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별채로 돌아갔지요. 별채에 도착한 마님을 본 오라비는 다시 화를 냈습니다. 또 어디 갔다 온 것이냐? 혼인 날이 코앞인데. 하지만 마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형을 안고 안채로 들어갔을 뿐이지요. 그날 밤 마님은 인형을 마루에 세워두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인형을 비추자 마치 진짜 장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장쇠야, 마님이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멀리 가버린 것이냐? 인형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에게는 장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마님, 행복하십시오. 마님은 인형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인형만이 장쇠와 자신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였거든요. 며칠 후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라비는 혼례 준비를 서둘렀지만 마님은 여전히 장쇠가 만든 나무 인형만 바라보며 지냈지요.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님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 마님은 마지막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마님은 오라비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저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내일이 혼례날인데 무슨 소리냐? 저는 장쇠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오라비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머슴은 이미 떠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그런 헛된 꿈을 품고 살 작정이냐? 헛된 꿈이 아닙니다.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것이 밥 먹여주냐? 집안 체면을 세워주냐? 마님은 더 이상 오라비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지요. 오라버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혼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오라비는 마님의 단단한 의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도 여동생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집안의 체면과 세상의 시선이 걱정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머슴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29회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마음입니다. 오라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알겠다. 혼례는 취소하겠다. 하지만 그 머슴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라비가 떠난 후 마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야 했지요. 마님은 다시는 속옷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마님은 매일 사랑채 마루에 앉아서 장쇠가 만든 나무 인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형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작은 상도 차려주었지요. 장쇠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하다. 마님은 인형에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치 장쇠가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은 인형에게 작은 갓을 만들어 씌워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새로운 옷을 지어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님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지만 마님은 개의치 않았지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장쇠를 기다렸지요.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봐 매일 저녁 대문 앞에 나가서 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님은 인형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장쇠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너는 눈이 멀었지만 몸은 튼튼하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 내가 가진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마님은 인형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보았다. 내가 숨기려던 마음까지도 다 보았지. 그날 밤 마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장쇠가 다시 별채로 돌아와서 자신을 안아주는 꿈이었지요. 꿈속의 장쇠는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장쇠야. 마님은 꿈속에서 장쇠와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옆에는 나무 인형만 있을 뿐이었지요. 마님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지요. 비록 장쇠는 곁에 없지만 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댈 눈은 멀었지만 내 속은 환히 들여다 보였나이다. 마님은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서 인형 앞에 놓아주었지요. 마치 장쇠가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님이 장쇠를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이지요. 마님은 여전히 혼자 별채에서 살며 장쇠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님이 마당에 나가보니 빨랫줄에 붉은 천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거든요. 마님이 1년 전 토굴에서 인형에게 둘러주었던 바로 그 속치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님은 놀라서 그 천 조각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인형에게 입혀두었던 것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온 것일까요? 그날 밤 마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쇠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꿈이었지요. 장쇠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님,
행복하시길. 꿈속의 장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더니 별이 되었지요. 마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장쇠가 비록 자신의 곁에 없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후로 해마다 겨울이 되면 별채 마당에는 붉은 천 조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한 일이라고 여겼지요. 그 별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과부 마님이 혼자 사는 곳인데, 아, 그 눈먼 머슴과 사랑에 빠졌다는. 동네 사람들은 마님과 장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장쇠가 정말로 눈이 멀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사실 볼 수 있었다고 했지요. 그 머슴, 정말 눈이 멀었을까? 글쎄, 마님의 옷 색깔을 척척 맞췄다던데? 그럼 거짓말을 한 거 아냐? 아니지, 마음으로 본 게 아닐까? 사람들의 추측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인정했지요.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마님과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지요. 마님, 그 머슴은 정말로 마님을 사랑했습니까? 마님은 나무 인형을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저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지요. 그럼 마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만났는데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선비는 마님의 대답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겨서 후세에 전하기로 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마님이 나이 들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장쇠를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 인형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셨지요. 장쇠야, 오늘도 고마웠다. 내 덕분에 외롭지 않았단다. 마님은 인형에게 매일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장쇠는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마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별채에는 계속해서 붉은 천이 내려온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요. 저것 봐라. 마님과 장쇠가 하늘에서 만났나 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장쇠는 정말로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마님과 장쇠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기러기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날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주는 마음이 때로는 말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뜻이 아닐까 합니다.